안녕하세요.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손 변호사님은 보험 들어놓으셨죠? 보험 있죠. 보험 몇 개 드셨어요? 그냥 종합으로 한 거 하나랑 그냥 암이랑 해서 2개? 이 변호사님 보험 들었어요? 저도 보험 다 돼 있어요. 몇 개예요? 저 종합보험 있고 실손보험 있고. 네. 그쵸. 보통 보험 많이들 드시죠?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? 내가 만약에 다쳤어요. 그럼 보험금을 받잖아요. 네. 근데 내가 보험을 10개 들었어요. 그럼 10개의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나는 그러면 한 번 다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. 아니면은 반대로 보험을 내가 많이 가입은 안 해놨어요. 한 3개 정도 해놨는데 내가 입원할 때마다 계속 입원에 대한 보험금이 나와요. 그래서 계속 입원을 해. 그 서류상으로는 입원을 해놨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외출증 끊어가지고 집에서 생활하고 막 돈은 돈대로 타먹고 그 나이롱이 아니에요? 나이롱이지, 나이롱. 이런 걸 뭐라 그러죠? 보험 사기. 그렇죠.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보험 사기가 굉장히 건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실제로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직접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보험사에서 고소를 요즘 엄청 많이 합니다. 모니터링 해가지고. 네. 요즘 기사 보면은 사람들이 뭐 실손보험 같은 거 어떻게 해가지고 보험사가 적자가 난대더라, 점점 맞아. 보험 혜택이 줄어드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? 보험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고소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. 그럼 고소를 하면은 보통 누가 고소를 당하느냐? 첫 번째로 보험금을 타먹은 사람, 환자 쪽. 환자 쪽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의사랑 짜고 쳤다. 맞아. 그러면은 둘 다 고소당할 수도 있고. 맞아. 근데 이런 걸로 요즘 고소당해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이게 패턴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, 제일 클래식한 유형이죠. 나이롱 환자. 나이롱. 내가 실제로 아프진 않은데 아프다고 가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보험금을 타내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보험 사기가 맞죠. 근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아픈 거는 맞아요. 근데 이거는 굳이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. 그냥 외래 가서 진료 받고 약이나 주사 좀 맞고 하면 되는데 내가 막 열흘씩 뭐 2주씩 입원을 하는 거예요. 입원할 때마다 계속 돈이 나오니까 과잉 진료를 하는 것도 보험 사기가 될 수 있어요. 이런 걸로 고소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럼 이런 분들은 경찰서나 뭐 법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는 가라로 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이 치료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걸 입증해내면은 무죄나 무혐의 이런 게 나옵니다. 근데 그런 게 쉽진 않죠. 왜냐면 보통 보험사에서 한 10년치를 몰아가지고 한 방에 고소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냥 타먹을 때까지 놔뒀다가 네. 쫙 모아가지고 한 방에 막 넣어버리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뭐 7년 전에 얘가 뭐 이상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기억도 잘 안 난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리고 내가 7년 전에 정말로 디스크가 있었는지 정말로 내가 이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이제 진료 기록을 분석을 해가지고 요로 하니까 나는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대응이 힘든 경우도 뭐냐면은 정말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내는 거.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 되게 많이 했던 게 내가 외래 진료를 받아도 보험금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? 실제로는 내가 한 번 방문을 했는데 병원에서 부탁해가지고 오늘이랑 내일이랑 2번 방문한 걸로 서류를 가루로 만든 거예요. 이거는 명확하게 근데 병원이랑 공범이 돼버리는 거지. 그렇죠. 이런 거는 당연히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. 근데 이것도 보험사가 억울하게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. 보험 사기는 서류 조작을 할 걸 대비해가지고 압수수색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병원을 한번 털어요. 기록을 보니까 외래 진료 방문했다는 그 기록만 있는데 진료 기록부에는 무슨 치료를 받고 무슨 검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. 이러면 걸리는 거죠. 아니면 더 대놓고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써놔요. 환자가 이거 2개로 쪼개달라고 요청을.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놨는데 압수수색 당할 거 모르고 병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털려버리는 거죠.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빼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.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본인의 억울함을 적절히 소명하면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죠. 하나 또 유형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약간 클래식한 방법인데 성형외과를 갔어요. 근데 뜬금없이 성형외과에 도수치료실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도수치료를 10회 받았다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 돈으로 병원에서 성형을 해주는 거예요. 다른 진료 받으려고 서류로 그쵸. 결제를 하는 거네. 그렇죠. 환자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암암리에 입소문이 나는 거죠. 저기 가면은 실비로 성형받을 수 있다더라. 해가지고 요즘 보험 사기 건수로 연락을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보험 사기는 당연히 환자 쪽도 될 수 있고 병원에서 도와줬다고 하면 의사도 공범이 되겠죠. 갑자기 압수수색 당하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
횡설 수설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이런 필요성이 있고 서류를 조작한 적다 이건 차근차근 밝히면은 충분히 무고하다는 점을 뭐 밝힐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